일반인들 분들께서 대부분이 하나 시스템 하면 조금 생소해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제가 고향이 이제 경상도인데요. 너 어디 다니노 하고 물어봅니다. 네. 하나 어딘데? 하나 시스템. 뭐 하는 기업이고? 이렇게 대부분들 많이 물어보거든요. 방산 부문에서는 40년 이상 동안 저희가 육, 해, 공하고 그다음 우주 및 사이버 영역까지 아우르는 첨단 기술하고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주요 품목을 보시면 우주 인공위성에서부터 수중 최첨단 잠수함에 이르는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이더를 포함해서 센서, 지통제 통신, 함정 전투 체계 등 각종 품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들려온 좋은 소식은 6월에 그 파리 에어쇼에서 레오나르도사와 함께 그 에이사 레이더 수출 네. 같이 하기로 이제 그 협약을 맺으신 거죠. 네네. 쪽에서 먼저 요구를 했나요? A사 레이더 협약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배경이 있는데요. 먼저 가장 큰 역량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하나 시스템이 시제업체로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A사 레이더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A사 레이더가 개발된 이후에 레오나르도사에서 성능의 우수함을 보고 어떤 매력을 느껴가지고 저희 쪽으로 협력 요청을 하였습니다. 레오나사 요청을 한 게 보면은 네. A사 레이더를 처음에 보고 나서 상당히 또 놀랐다면서요? 네, 이게 예. 가장 업데이트된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레이더라고 그쪽에서는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A사 레이더를 레오나사가 뭐 M336 기종에 집어넣으려면 네. 또 설계라고 개발되니까 레오나르도 입장에서는 오히려 새로 개발 안 하고 소프트웨어까지 다 이제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레오나르도사가 주 체계 업체로 들어가고요. 저희는 이제 레이더를 공급하는 공급 업체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레오나르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새로 개발하니까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겠네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더 구체적인 협상이나 조건 합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주 계약 이전에 한 선행 합의서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는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뭐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번 A사 레이더 수출 협약 전에는 또 필리핀으로 함정 전투 체계를 수출을 했습니다. 우리 배정훈 부장님께서는 필리핀의 국방무관으로 또 계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현지에서 직접 느끼신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저희가 수출된 함정들에 대해서 1번함, 2번함 함정들이 이렇게 연수를 따져보니까 저하고 상한학교 동년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 시스템에서 수출하게 된 전투체계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그 친구들은 잘 사용하고 있고 품질도 좋고 작전 운용에 전혀 이상 없다고 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그 MRO 부분에서 잘 지원해주고 있다고 지금 피드백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미사일 호위함 2번함 안토니오 루나함이 임팩 훈련에 참가했었습니다. 그때 연합 사격 훈련이 있었는데 3등을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어서 언론에서 호평을 하면서 함정의 우수성과 더불어서 전투 체계 우수성도 같이 홍보된 바 있습니다. 네, 그 여기서 잠깐 시청자들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함정의 전투 체계라 하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피라미드 같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거기 보면은 뭐 MFI라든지 아니면 뭐 적외선 탐색 장치들이 있고 거기서 수집된 정보들이 각종 이제 함포라든지 전투 체계를 통해서 조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함정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독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지스함을 도입하면 이지스함을 계약하는 업체는 그 조선소가 아니고 로키드 마틴입니다. 거기 함정을 만드는데 전투 체계가 비중이 함 건조보다 더 비중이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독특하게 조선사가 이제 하게 되니까 약간 좀 이야기한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군함 만들면 뭐 외형만 보고 군함 멋있네 이러지 말 이런데 그 안에 있는 전투 체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전투 체계가 없으면 함정은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럼 함정의 전투 체계를 과거에는 우리가 수입을 하다가 이제는 수출하는 국가가 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전투 체계에 대한 원천 기술부터 이거에 대한 어떤 사용에 대한 모든 권한이 이제 외국 기업의 소유가 있으니까 일종의 뭐 좀 독소 조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과도한 로열티에 대한 기술료 지불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게 사실 국내 기업들에겐 좀 부담이 되어 왔죠. 그러다가 이제 전투 체계를 국산화함으로써 이런 로열티에 대한 기술료에 대한 부담을 좀 경감시켰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제 우리가 전투 체계를 수출하면서 반대로 우리가 기술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뭐 그러한 또 우리가 또 상황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필리핀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 필리핀 외에도 우리나라의 전투 체계를 그 관심을 갖는 국가들이 있나요?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는 필리핀으로 중심을 해서 기 몇 개 국가에는 수출을 완료하였고요. 그 중동하고 유럽 지역에서도 지금 계속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서 이제 마케팅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아랍에미리트로는 또 천궁 2가 수출이 됐었죠. 당시 그 계약 규모 굉장해서 깜짝 놀랐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출을 이뤄낼 수 있었나요? 이 저희가 UAE 수출할 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안보 환경하고 그다음에 현존 위협, 두 번째는 이 무기 체계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지 개인이나 기업이 수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관계하고 세 번째는 어떤 기술력 세 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보 환경이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 탄도미사일하고 무인기 위협이 대두되고 있어서 UAE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대공 방어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나라들과 협상을 하면서 구매 절차를 거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도 우리나라 상계 방산 기업과 공동 협력해서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1년도에 UAE에서 개최된 방산 전시회 아이덱스라고 있습니다. 그때 왕세제 지금 국왕이죠. 그분께서 하나부스를 방문을 하셔가지고 천궁2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포명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계약이 체결됐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UAE하고 우리 국가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게 크게 작용을 했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 브랜드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도에 천물을 UAE에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UAE 군에서 천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 제품이 좋구나. 그다음에 애프터 서비스 좋구나. 그런 어떤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힘든 점은 없었습니까?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힘든 점은 저기 납기가 너무 촉박했다는 점이죠. 이 현존 위협이 계속 오다 보니까 UAE에서 계속적으로 납기를 땡기고 특히나 하나 시스템 단독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상계사가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이 납기 기일을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K 방산 때문에 너무 좀 중동 특수를 입고 있는데 뭐 제가 지금 업계에서 들은 얘기는 뭐 또 다른 이제 수출 계약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비밀의 추진 중인가요?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폐쇄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엄밀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잘 성사되면 언론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방위 산업의 기본적인 특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기업이나 개인을 상대로 세일즈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국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즉 또 우리 내수에서도 사실 국가가 유일한 수요자이기 때문에 일종의 정부 수요 맞춤형 산업이라는 거죠. 각 국가들마다 요구하는 이러한 어떤 또 무장 체계에 대한 업그레이드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그런 수요에 잘 부합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고요. 업체에서는 실제로 그 소유국의 네. 요구들을 어떻게 맞춰주고 계신가요? 레이더를 예를 들면 각국의 어떤 위협 표적이나 아니면 작전 대상이 서로 상이합니다. 하다 보니까 동시에 교전해야 될 교전 표적 수와 그 다음에 작전 거리, 작전 시간들이 더 상이한데요. 이 요구 사항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솔루션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항상 요구하는 고객들이 요구하는 거기에 다 맞출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계속 협의를 거쳐 가지고 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 산물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출이 잘 되고 있는 K방산이지만 또 과제도 없지 않죠.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물자들만 수출을 했었거든요. 각국에서도 우리 이거 살래, 이 문자 살래, 이거 살래 했는데 그게 아니고 물자와 더불어 기술 이전도 같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현지에서 생산하는 요구도 하고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 어떤 일정 보상을 요구하는 절충 교육 이행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기업들이 해결될 문제인데 이런 어떤 난제가 있더라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도 마련을 하고 있고 정부와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방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출한 건 롱텀이에요. 롱텀 10년이 걸릴 수 20년 걸릴 수가 있는데 뭐 정말 좀 아쉽게도 이제 뭐 너무 이제 정부의 어떤 성과 위주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뭘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현 정부가 쭉 추진해 준 거를 그 다음 정부가 또 이어받고 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방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좀 지원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보면 일회성으로 좀 약간 생각해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또 수출을 위해서 뭐 우리가 체계 기업들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어떤 그 하도급 업체들도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 중소 중견 기업들도 같이 좀 2인 삼각경기처럼 같이 이 수출 활로를 모색하고
또 수출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인식이나 그다음에 어떤 전략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체질 개선이라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업의 어떤 뭐 새로운 부서나 아니면 또 신규 인재를 채용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정부와 또 유기적인 어떤 카운터 파트너로서의 소통과 교감의 그런 채널을 늘려나가는 방법들, 뭐 이런 것도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